Hello everyone, this is Sophia in LA. Today I want to do the Get Ready With Me video with the recent new makeups and skincares. Ever since I came back from Korea, I switched my skincare, my makeups. Some products I purchased with my own money, but there are products that I got complimentary for my review. For each items, if I get it complimentary, that I'll tell you and I'll mark it down below at the list. But as you know, I only give you my personal own opinion. I don't give positive reviews just because it was sent to me. So you're gonna like it. Many of the products I used today is my first impression, but I'll promise to use them ongoing in the future. So I'll give you my feedback on my future videos. What do you think about my look today? If you like it, don't forget to give a thumbs up to this video right now before you forget. And let's continue with Get Ready With Me video from the Bare Face. I might be talking in Korean and put the product name below. So if you want to see the English subtitle, put the YouTube caption on. 지금 세수를 바로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지금 땡깁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그러는 동안에 지금 얼굴은 계속 드라이해지고 있고 저는 더마이의 퓨리파잉 토너 이 라인을 쭉 썼었고요. 한국에 가서 이 차커 이 퓨리파잉 라인 안에서 차커 모이스처라이저가 있는데 그게 너무 괜찮아서 저는 좀 많이 남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퓨리파잉 미스트는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 굉장히 좋아서 다 썼고, 왜냐면 이게 다른 것들 쓸 때는 좀 뭐 손으로 해야 되고 솜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미스트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세수를 하고 이걸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분이 뭐 마린 알게라는 거랑 그린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이게 생겼죠. Clarins Double Serum Hydric Lipidic System Complete Age Control Concentrate.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스플릿 되어 있었죠. 그래서 뉴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스플릿 된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게 큰 구멍으로 나오게 해놔서 저는 일단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게 해서 한번 하면 요만큼 이제 나오는데 요거 갖고 얼굴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2 pump with a small drop nozzle. 클라렌스의 더블 세럼을 바르면서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색깔로는 에스티러의 그 나이트 세럼인데 저는 그거의 경우에는 좋은 걸 못 느꼈어요. 여러 번 써보고 풀 사이즈도 써보고 샘플 사이즈 써보고 여러 번 써봤는데 그거는 좋은 걸 못 느꼈어요. 이거는 제가 샘플 사이즈를 계속 써보고 참 좋다 그러다가 이제 옥털리에 이게 있길래 리뷰를 목적으로 제가 주문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역시 써보니까 조금 약간 끈끈한 기가 남아있는 게 어떨 때는 이거 언제 없어지지? 나 빨리 화장해야 되는데 그런 좀 조바심? 그게 이제 살짝 날 때도 있는데 일단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계속 써보고 더 결과 말씀드리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니 이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 크림은 빌리프에서 나온 모이스처라이징 아이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컨테이너가 크더라고요. 근데 용량은 다른 아이 크림하고 똑같아요. 너무 이렇게 컨테이너를 크게 만들어서 미스리딩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간 그렇다고 얘네들이 더 많다고 한 건 아니니까. 빌리프의 그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The True Cream 중에서 모이스처라이징 밤, 저는 이걸 더 좋아하고 저희 이제 애들 아빠의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지성이기 때문에 아쿠아밤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아쿠아밤을 쓰면 전번 비디오에서 애슐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쓱 스며들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이제 제가 바르고 있고 아이크림의 경우에는 이 모이스처라이징 밤하고 아쿠아밤하고 사이 정도? 근데 굉장히 좀 느낌이
쫀쫀하면서 이 아이크림은 괜찮아서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요즘에 빌리프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왜? 성분이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페이스에는 제가 요즘에 이걸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빌리프 거를 아이도 바르기 때문에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이스처라이징 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 빌리프 제품 본 게 다른 미국 뷰티 유튜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한 건데, 제일 좀 칭찬할 만한 게 향을 아주 은근하게 프레쉬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바르는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는 사실 그 선크림이죠. 저는 지금 It's Skin Smart Solution Matte Finish Sun Gel 이거를 쓰고 있는데, 한국 가서도 계속 이걸 갖고 가서 썼어요. 이게 일단 색깔이 없고 그냥 크리미 로션 스타일인데 백탁 현상이 안 생기죠.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그냥 얼굴에 발라도 잘 스며들고 another layer of lotion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제가 처음 써보는 도구로 발라보려고 합니다. Sonic Blend is from Michael Todd. 마이클 터드 제품들은 제가 5년 전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내가 처음 미투 비디오를 했을 때 모닝 스킨케어, 나이트 스킨케어 거기에 마이클 터즈 제품들이 있었어요. 오가닉 제품, 천연 제품으로 어떤 게 기초 화장품이 좋나 찾아보니까 마이클 터즈 제품들은 이렇게 협찬해서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구매해서 쓰는 그런 유튜버들의 리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서 써봤는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게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expiration date가 짧아요. 여기 제품을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쓰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1년이 좀 지나면 좀 이게 제품이 묽어지더라고요. 여하간 이번에 여기서 새로 나온 전동 브러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써보려고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전동 브러쉬들도 있는데 제가 비교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오늘 일단 여기다가 어떤 걸 쓸 거냐면 팬티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입니다. 팬티 파운데이션을 고른 이유는 이게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커버력이 높으면서 얇게 발려요. 소닉 블렌드 브러쉬의 장점은 파운데이션을 조금만 써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만 짜서 얼만큼 조금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단계가 있는데 제가 1단계로 일단 해봤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브러쉬가 많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주 세게 발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세 번째 그 세기로 똑같은 양을,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도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보다는 세 번째 단계로 했을 때가 조금 더 빨리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 꼼꼼하게 좀 이렇게 발린 상태가 더 매끈하고 만족스럽게 발리는 것 같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 오래 걸렸었어요. 이 파운데이션을 뷰티 블렌더나 그 스펀지로 쓰면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우리가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꼼꼼하게 브러쉬를 하면서 파운데이션을 입혀주기 때문에 이 모공이 잘 커버된다는 거. 제가 이 파운데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모공을 그냥 지나친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 브러쉬를 하니까 꼼꼼하게 모공을 잘 커버되고, 이 코 옆에 이런 데도 너무 댄스한 게 아니라 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 안까지 잘 들어가면서 얘가 발라줘서 굉장히 잘 발렸네요.
이렇게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 되고, 이 USB charger로 한번 charge하면은 1시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쓴 게 한 3분 될까요? 그러면 한 20번 정도 화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컨실러는 사실 바꾸고 싶은 그 제품이 아직 없었어요.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커버력과 지속력이 좋고, 그 다음에 잔주름 그런데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제일 깔끔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이 리얼 테크닉스의 그 미라클 스펀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뷰티 블렌더를 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뷰티 블렌더를 제가 1년 반, 1년 좀 넘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1년 반 정도 이상 이제 썼더니 좀 많이 딱딱해지고 좀 이렇게 형태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의 수명은 사실 1년 써도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좀 화장을 매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컨실러를 한쪽 안 한쪽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컨실러를 항상 해줘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뭐 다크서클도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맥이죠, 좀 처짐 현상이 있어서 그게 빛을 받으면 이렇게 다크서클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브라이트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제가 눈 밑이 탱해 보여요. 그래서 언더 아이를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이제 컨실러를 하는 게, 지금 조금 밝아지는 거잖아요. 뷰티 블렌더를 쓰다가 리얼 테크닉스의 이 스펀지를 쓰니까 나름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좀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599, 6불인데 6불에 뭐 주로 정가 주고 사는 경우 거의 없고, 이제 세일할 때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싸면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을 텐데, 스테이맥 파우더 다 부서졌지만 계속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브러쉬는 엘프의 스몰 테이퍼 브러쉬. T존하고 눈썹 주위하고, 그 다음에 코어 에어야, 눈 밑에만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해주고, 사실 이쪽은 파우더를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도 팬티 뷰티의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매트한 편이죠. 또 파우더를 좀 해주면 더더욱 오래가는, 지속력으로는 팬티 뷰티 파운데이션이 제가 최근에 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아이브로우 쪽은 이제 지루하니까 지나가는데, 오늘은 새로운 아이브로우 펜슬을 제가 갖고 쓸 거기 때문에 에스티 러더의 The Brow Multitasker, 색깔은 04번 다크 브루넷이거든요. 옥톨리에 있길래 리뷰를 목적으로 제가 오더를 했고요. 열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우 펜슬의 경우에는 지금 안에서 나오는 심지 자체가 세모네요.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고, 너무 검은 머리가 아니라 조금 염색하신 분들이 쓰시기에 다크브루넷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빨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까 언더에 해줬던 쉐입 테이프를 아주 조금만 묻혀가지고, 이 브러쉬는 시그마의 E15 플랫 디파이너인데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딱 끊기고 굉장히 좀 좁붓한 그런 브러쉬로 눈썹 정리를 해주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아이섀도는 최근에 투페이스에서 2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바 팔레트하고 초콜릿 골드 팔레트, 이렇게 2가지를 인스타그램에 꼼꼼하게 발색이랑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바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써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메탈릭, 굉장히 반짝거리는 색깔 위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트랜지션 컬러만 탁탁탁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발색은 인스타그램 가서 보시고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오늘은 제가 화이트 초콜릿 바 팔레트로 눈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NBA 클리퍼스의 농구 경기를 보러 간 날 사실 이거를 했는데, 자세하게 사진을 찍고 가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뚜껑이 끝까지 안 열린다는 거, 그리고 이 위에가 이게 붙어 있어서
거울도 작고요. 섀도우 색깔들을 좀 보시면 색깔들이 많이 파스텔 쪽 아니면 티미하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제가 농구 경기 갈 때는 요 중간에 있는 핑크색을 all over, 여기 있는 색깔과 여기 있는 색깔을 가지고 트랜지션 컬러를 해줬고요. 그리고 조금 끝에를 디프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 계열을 이미 써봤어요. 오늘은 이 쿠키도를 가지고 일단 트랜지션 컬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밖에 안 써봐서 지금 성급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얘를 비롯하여 매트한 색들이 굉장히 분필가루 날리듯이 버터리한 것도 아니고 크리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레귤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눈에도 잘 안 붙는 색깔이 좀 날아다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쉬머리한 컬러들도 투페이스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퀄리티의 그런 게 아니고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를 자세히 보면은 제가 브러쉬를 막 헤비 지은 거 아닌데도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보통 좋은 퀄리티의 그 아이섀도우들은 브러쉬를 딱 대면은 고기만 딱 이렇게 자국이 딱 남고 그 다음에 조금의 가루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탁 치면 그 주변이 퍽 가루가 생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가루가 많이 생긴 그런 이 두 개의 팔렛을 만약에 놓고 추천을 한다면 이것만 추천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써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할 수 있는 눈화장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얘네들 색깔들이 눈에 얹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요 앞쪽에 이 색깔도 그렇고 지금 이 발색이 어떨지 몰라서 이제 여기다가 해봤는데 외계인이 됐네. 이건 또 굉장히 발색이 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제가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Beauty4 Wear라는 애슐리가 갖고 간 그 MVP 파운데이션도 그거 거기 거고요. 이번에 세 가지 색깔을 더 만들었다고 그래서 Beauty4 Wear에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토탈리 티타늄, 그 다음에 24Karat 플래티늄 블론드 이걸 제가 농구장에 하고 갔어요. 근데 워터라인에 하고 갔거든요. 여기 점막에 안 움직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쨍하고 발색이 좋고 여러분들 애교살에다가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용도예요. 어떤 펜슬들은 잘 안 나오죠. 피부에도 잘 안 되고 애교살에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잘 돼서 제가 이거를 사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느라고 손등에다가 발라놓고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오늘은 플래티늄 블론드를 해줬는데 누디한 그런 색이고 제가 그날 해줬던 거는 좀 실버했어요. Beauty4 Wear의 아이라이너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 오래 가고 안 지워지고 뭐 굉장히 괜찮아요. 얼마 안 됐지만 손에도 안 묻었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제가 요즘 아이라이너를 이 맥 거 블랙 트랙 프로이드 아이라이너 요거를 다시 꺼냈어요. 이게 사실 꽤 됐거든요. 그런데 괜찮네요. 엘프의 앵글드 아이라이너 브러쉬 이렇게 생긴 거가 뭐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뒤지다가 이거 한번 써봐야지 써봤는데 또 너무 또 괜찮은 기라
그래서 굉장히 진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컴비네이션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부터 쓰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그 이코스메틱의 슈퍼히어로 마스카라인데, 이게 랭트닝, 볼륨 다 괜찮고 제일 중요한 거 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번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뷰러도 안 쓰고 마스카라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서 어떠세요? 마스카라를 한쪽하고 안 한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 쓴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가 이 슈퍼 히어로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한국 갈 때 갖고 간 제품이 이 Hourglass의 Ambient Lighting Edit Volume 3. 요거를 한번 샀었어요. Volume 2 maybe.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리턴을 한 게 실제 이제 온라인 오더를 하고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렇게 큰 브러쉬를 막 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리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쓰고 싶어서 다시 한번 샀어요. 재밌는 건 한국 가서 계속 이 팔렛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이걸 언더 아이 세팅 파우더로 쓰고, 이거 하이라이터, 그리고 요거는 좀 안 썼어요. 얼굴 이제 외곽이나 그럴 때 파우더 해주는 걸로 딥 라이트이기 때문에 제 얼굴색에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브론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투 블러쉬스, 이게 조금 색깔이 리미티드 돼 있어서 제가 블러쉬 팔렛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꺼내고 계속 이 하나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very convenient, 아주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브론저를 제가 주로 이제 여기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이쪽으로 가루 날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저의 우려가 있었는데, 솔직히 가루 날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러쉬를 이렇게 스와이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콕콕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브런징을 할게요. 이렇게 브런저를 이용을 할 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위쪽으로 가루가 날리죠. 브런징은 이 앵글 브러쉬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시그마의 Large Angled Contour Brush F40.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 지금 핸들이랑 이런 모양이 나와서 저 이제 이걸로 쓰려고요. 요거는 이렇게 좀 헤드가 이거 쓴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왜 그런지 이게 자꾸 빠져서 이제 얘는 좀 쉬게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를 나왔어요. 앞머리를 또 내리니 이 위에 브론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 밑에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 인스타그램에 메이크업 오브 더 데이 그 밑에 리스트한 걸 보시면 Hourglass, Volume 3, Face Palette 이렇게 나온 거 도대체 뭘 썼다는 거야?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브론저하고 블러쉬를 계속 돌아가면서 썼어요. 얼굴에 이렇게 색을 전체적으로 좀 색깔을 넣고 나면 화장이 이제 그제서야 너무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블러쉬는 Ultimate Blending Brush 엘프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둘 중에서 썼는데, 오늘은 요 맨 오른쪽 거를 써줄게요. 조금만 이렇게 묻혀서 솔직히 손등에 좀 이렇게 쳐주고요. 그래도 발색이 굉장히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조금만 발그레하게, 제가 조금 블러쉬 바르는 그걸 좀 바꿨어요. 올드하게 바르는 것 같아서 영하게 바꿨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블러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랑콤에서 새로 듀얼 피니쉬 하이라이터라고 나왔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옥털리에서 오더를 해서 리뷰를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색깔이 샴페인 색깔이죠.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05번 스파클링 패쉬. 한번 손가락 발색을 해볼게요. 굉장히 크리미하네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면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글리터같이 뭐가 박히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솔리드한, 보이시나요? 약간 골디하고
느낌에 이게 굉장히 크리미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약간 크림 투 파우더, 크림이라고 얘기해도 파우더라고 얘기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피니쉬예요. 그래서 듀얼 피니쉬인가 봐요. 퍼프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apply with finger, sponge or brush.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아무렇게나 발라도 된다는 얘기군요. 제일 내추럴하게 바르는 방법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라고 그러는데, 인텐스하게 발색을 원하면 스펀지로 해도 되고 또 정확하게 하려면 브러쉬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스펀지로 해보겠습니다. 오. 자, 여기다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보이나요? 굉장히 은은하게 만들었네요, 색을. 뭐 색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보다 좀 더 흐린 색이 좀 인기가 있어서 그거는 다 없어졌었고, 저는 제가 제일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오더를 했는데 굉장히 은은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골드 샴페인 그런 색이에요. 제가 립스틱을 미리 발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립스틱은 YSL의 루즈 푸르 고추. 제가 이거는 몇 개 갖고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제가 YSL 걸로 산 게 11번이거든요. 넘버 10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누드한 색이죠. 제가 바를 수 있는 누드색에서 가장 흐린 겁니다. 여기서 더 하면은 워시오프 되고 좀 안 예뻐서 아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안 바르거든요. 맥에서 누드색이 많이 나와도 사실 아무리 유행을 해도 실제로 발라보면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데 이건 바를만 하네요. 그리고 다 아시죠? YSL의 이 제품이 어떤지. 지속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데 굉장히 입술에 모이스처라이징 한 게 강해서 맛은 따로 없고요. 향이 달콤한 사탕 같은 그런 향이에요. 립 라이너를 같이 발라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왠지 이 누드색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늘 화장의 마지막으로 YSL의 그 퍼퓸 몽 파리스, 몽 파리. 제가 이거를 사실 메이세스 가가지고 향기를 맡아보고 이거 괜찮네. 그리고선 그 세포라 카트에 넣어놓던 그런 향수예요. 근데 옥털리에 리뷰를 목적으로 이게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한번 오더를 해봤는데 고맙게도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향이 일단 달콤합니다. 달콤한데 저 어떤 달콤함은 조금 약간 메스꺼리게 달콤하잖아요. 이거는 달콤함에서 프레쉬가 들어가 있고 살짝 프루디한 향이 있어서 데이 앤 나잇 다 적합한 그런 향수인 것 같고, 제가 이거는 테스트로 뿌려본 다음에도 이거 괜찮은데 해서 얼른 카트에 담아놨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향이었거든요. 살짝 달콤하면서 프레쉬하면서 플로럴기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질척거리고 너무 무겁고 그런 향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베이스에는 스윗한 향이 깔려 있다는 거. YSL의 몽 파리 한번 시향해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제품들을 한번 주섬주섬 써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뭐가 제일 관심이 가셨나요? 엄지 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LA 오토쇼에 가서 찍어왔던 그 일상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